건강을 위한 똑똑한 첫걸음.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음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끊지 못하는 것, 바로 술인데요. 술을 끊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 개그우먼 남정미 씨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우입니다. 네, 미세먼지 많이 심했었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예. 어떻게 좀 잘 지내셨어요? 네, 미세먼지.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확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 예, 전에 예. 미세먼지가 네네.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가시거리 자체도 달라졌잖아요. 파란색이 그래도 하늘이 조금 네네. 보여서 좀 다행인데 잘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일단 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술을 좀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됐거든요. 오늘 좀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서 네, 주변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때. 오늘이 무슨 날인데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안 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환자들 중에 좀 일시적으로 술을 끊어야 되는 뭐 이제 간이 안 좋아졌든지 네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들이 물어보거든요.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죠라고 물어보면은 네.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두 잔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예. 저는 아예 뭐- 마시거나 안 마시거나. 마시거나 안 마시거나. 둘 중에 그러니까 하나. 저는 오늘 딱 두 잔만 마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네 누구 잔은 잔이고 내 잔은 잔이 그렇죠. 아닌가? 이제 이러면서 많은 얘기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대사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술 약속 있으신 분 계실 텐데 저희가 되게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방송을 하는 게 네. 술에 대해서 너무 막 뭐 되게 좋게 이렇게 미화시켜서 하게 될까봐. 예, 그래서 예. 우리나라가 또 전체적으로 약간 술을 좀 용인하는 사회이다 그렇죠. 예, 보니까 다른 나라는 그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절대적으로 네.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술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술 자체에는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안주를 안 먹게 되면 술만 마시면 뭐 살 안 찌고 괜찮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있죠. 특히 네. 좀 여성분들이 네네. 살찔까봐 겁은 내지만 또 술자리를 피할 수 없으니까 네네. 안주를 안 먹고 술만 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만 마시면 살이 안 찌는 거는 맞아요. 술만 그래요? 마시면 네, 대신에 몸이 망가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렇겠네요. 술 자체에도 칼로리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이 한 뭐 그람당 4칼로리, 지방이 9칼로리라고 하면 술은 그 중간 정도 한 7칼로리 정도를 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칼로리만 있고 대신에 뭐 비타민, 미네랄 같은 다른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빈 껍데기 이제 칼로리만 있는 음식이 되는 건데 네. 얘네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축적은 안 됩니다. 칼로리로 그러니까 열량으로 쓰이기는 하나 네. 축적이 안 되고 대신에 함께 먹는 다른 음식들이 알코올이 먼저 사용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저장이 축적이 되겠죠. 되겠네요. 네. 아. 그래서 술 마시면서 안주를 함께 먹게 되면 배가 나오고 살이 찌는 겁니다. 예. 그럼 좀 술 한 잔당 칼로리를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람당 7칼로리를 내는 거니까 네. 보통 우리가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면 이제 도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대략 알코올로 하면 한 60g 이상 되거든요. 60g이요? 네네.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을 이제 진통 효과를 내기 위해서 먹으면 네. 하루에 보통 500mg을 3번 먹는다면 한 1.5g이잖아요. 네. 근데 술은 뭐 단위가 틀려요. 30g, 그렇죠. 60g 이렇게 그러네요. 나오잖아요. 네. 그 정도도 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음주라 그러는 것이 음. 남자들 기준으로 30g 이내거든요, 하루에. 음. 그러면 이거를 잔으로 따지면 네. 반 세 잔? 잔에서 세 잔? 네, 3잔 정도. 세 잔 정도. 그냥 소주잔 3잔, 맥주잔 3잔. 예. 이미 굉장히 많은 양을 복용을 저희가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고 너무 다른 네, 진짜.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 이제 술마다 열량이 다 칼로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게 제일 좀 많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알코올이 칼로리를 내니까 네. 우리가 흔히 도수 높은 술이라고 하는 알코올 함량이 높은 높은 건 술이
더 칼로리가 높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면 네. 맥주가 이제 칼로리가 제일 낮고 네. 양주가 칼로리가 높겠네. 네, 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알코올 도수. 칼로리만 따지면 맞아요. 네. 네. 근데 양으로 그런데 하면- 보면은 양주 마시는 사람들보다 맥주 마시는 사람들이 배가 더 나와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맥주는 정말 많이 마시잖아요. 네. 일단 많이 마셔요. 네. 많이 마셔요. 잔으로 봐도 크기가 크게 뭐 다른. 일단 독주는 네. 빨리 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취하니까 더 이상 못 마시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주로 과음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맥주는 천천히 취하게 되니까 조금 많이 마시게 되고요. 아. 그리고 보통 안주도 다르죠. 독주를 먹을 때 안주와 맥주를 먹을 때 안주도 네. 다르고. 뭐 치맥, 피맥 네. 뭐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맞아요. 네. 그리고 더 큰 거는요. 맥주에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를 맥주 보리로 만드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알코올로 발효를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안에 당이 남아 있거든요. 예. 막걸리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없이 먹다 보면 맥주를 내가 1000cc를 먹었다. 네. 그러면 탄수화물이 한 30g 정도 들어오는, 그러니까 밥 반 공기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는 셈이 돼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소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난 약간 술 먹기 전에 밥부터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속을 좀 든든하게 채우고. 해놓고 할래. 그러면 밥도 먹고 또 맥주를 먹으면서 또 탄수화물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 특히 맥주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나 배불러서 많이 못 많이 못 먹어요. 먹이잖아요. 많이 못 네. 먹으니까 나는 뭐 독주를 마실래 이제 이런 분들도 있는데 보통 맥주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잘 못 마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시느냐 위장에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느냐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먼저 해서 배가 좀 든든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네. 천천히 취합니다. 아. 그런데 빈속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요. 네. 네.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사실 이제 애주가냐 알코올 중독이냐를 이제 구분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네. 애주가를 자처하시는 분들 중에는 빈속에 술을 한 잔 딱 마셨을 때 그 식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요 느낌이 너무 짜릿해 이러시거든요. 네. 너무 애주가네요. 이분은 교수님 애주가. 내가 애주가일지 알코올 중독적으로 가 있을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빈속인 상태에서 술을 드시는 거는 일단 건강 측면에서는 아주 도움이 안 안 되는 좋다. 게 네. 술도 빨리 취할 뿐더러 또 술이 빨리 취하면 네. 술이 술을 마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뭐 컨트롤이 안 네,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거죠. 내가 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네. 건강하게 술을 마시게 되는데 취해버리면 절제력, 억제력이 떨어지니까 네. 뭐 2차, 3차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빈속에 술을 시작하시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네. 그 술을 굉장히 잘 먹는 친구들이 보면 야 이번 주에 나 술 쉬었어 이번에 신생아가 아니야 야 같이 오늘 술 먹자 뭐 이렇게 얘기해 간 해독 오늘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약속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간에서 해독을 해주는 거죠. 알코올을 분해를 그렇죠. 해줘야 네. 되는데 그 능력이 여성 남성도 차이가 다르죠. 있다고. 네. 달라요. 다르죠. 어. 그러니까 일단 술을 마시게 되면 이제 위장에서 한 25% 흡수가 되고 소장에서 나머지가 흡수가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간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면 술은 우리 몸에서는 독이기 때문에 네. 얘를 이제 해독을 해야 되거든요.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으로 가면 네. 간이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로 1차 바꾸고 네. 얘가 다시 또 초산으로 바뀌어서 네.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알코올도 우리 몸에 안 좋지만 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뇌가 이제 뇌세포가 치명 상을 입거든요. 근데 아세트알데하이드도 네. 몸에 나빠요. 아.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술 잘 못 하시는 분들 보면 술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네.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또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초산으로 분해하는 그 효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그게 조금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술을 못 하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어.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제 숙취의 원인이 되는데 두통도 심하게 오고 일단 네. 얼굴이 빨개지고 뭐 속이 메스꺼리고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 술 먹는 사람마다 이게 좀 안 받는 사람들의 증상이 다르잖아요. 네. 마시면 얼굴이 하얘지거나 이렇게 되는 오히려 사람이 있고, 하얘지는 예, 예. 분들이 그 빨갛게 막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두근거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전부 다
일단 몸에 안 받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코올이 분해 과정에서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 자체가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이 많이 빨개지고. 분포해 있는 얼굴이 이제 빨개지는 거고. 어. 근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빠르게 이제 그 해독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빠른 사람들은 흔히 이제 주량이 세다. 아. 술 잘 받는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고 네. 그게 느린 사람들이 이제 술 마시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죠. 네.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이제 지금 뭐 신성원 아나운서하고 박영 교수님하고 남정미하고 셋이서 술을 먹었다. 네. 그런데 이 똑같이 한 잔씩을 마셔도 왜 그 음주 운전이나 이런 데 할 때 불면 나오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 다를 수가 다 있나요? 다르죠. 네. 어. 일단 지금 첫 번째가 그 사람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이 애기간이냐 네. 이제 이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빈속에 술을 마셨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배틀 같은 술자리, 그러니까 1차부터 뭔가 술자리 돌아가는 그런 자리에 부득이 갈 때는 네. 미리 살짝 배를 채우고 가요. 아.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는 1차부터 술을 마시진 않습니다. 1차에는 식사하는 데 집중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좀 배가 든든해지면 그다음에 술을 마시거든요. 어. 이런 것들이 요령이죠. 아, 그러니까 빈속에 술을 마시는 거는 정말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 보면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여자가 여성분들이 약합니다. 조금 네. 예, 분해 능력이 좀 분해 능력도 약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컵에다가 잉크방울 떨어뜨릴 때 하고 네. 그 세수대에다가 잉크방울 떨어뜨릴 때하고 농도가 다르잖아요. 아, 그죠? 그 사람의 몸집 아, 그렇구나. 또 영향을 줍니다. 아, 그렇구나. 왜 저를 보세요? 아, 네. 우리 다르죠? 많이 다르죠. 다르겠죠. 배기량이 다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몸집이 작은 사람이 좀 빨리 취하죠. 잘 아셔야겠어요. 그죠? 그렇죠. 본인의 이 몸 스타일이나 사이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하나 또 하여튼 분위기에 따라서 막 술잔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니까 네. 좀 눈치를 잘 봐서 내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타입이라면 네.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술 마시는 속도예요. 속도요. 네, 네, 네. 천천히 마시면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 효소가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분해는 하지만 네. 이게 내가 분해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급하게 마시는 게 사실은 제일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가 맞아. 천천히 마시고 있으면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잠 받아놓고 제사 지내냐. 제 몸도 맞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내가 사실은 술 잘 못 마시는데 나 알코올 분해 능력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이제 분위기상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필름이 끊긴다. 맞아.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블랙아웃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블랙아웃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측두엽 쪽에 기억 장치, 네. 해마라고 하는 기억 장치가 있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이 기억 장치의 작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들이 기억 장치에 담겨야 이제 나중에 기억 장치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벌어졌던 일들이 기억 장치에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사불성이 돼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네. 그때는 그냥 멀쩡해 보여. 좀 네, 맞아요. 기분 좋게 취했네.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다음 날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게 네. 기억 장치에 저장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앞서 제가 애주가냐 알코올 중독이냐 네네. 이 경계가 애매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가끔씩 우울하지만 그렇다고 우울증 환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애주가냐 중독 수준까지 갔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블랙아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알코올성 치매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죠. 이게 들었거든요. 계속해서 무서워요. 예. 그런 그러니까 보면,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알코올 중독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남용이죠. 일단 남용이라는 건 자주 마시는 거죠. 네, 네. 자주 마시는데 한 달에 한 2번 정도 나 필름이 끊겼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네. 이건 애주가가 아닙니다. 아. 예, 일단 알코올 중독 수준까지 갔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격하게 공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요. 저는 몽도쿠 구슬 되게 위험하네요. 아 진짜로. 이게 그러면 그 왜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평소에는 말짱하다가 네. 너 진짜 처음이야. 어제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처음이었을 때가 조심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우리나라 아.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하죠. 관대하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들을 무용담처럼 네, 네. 얘기를 하니까. 근데 네. 이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도 이게 본인이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위 가족들이 이제 같이 적극적으로 이제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도움을 주셔야 네. 돼요. 그렇군요. 그- 알코올 중독, 내가 알코올 중독이다 이런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그러니까 없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술에 관대하다 보니 잠재적인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그냥 난 애주가야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살짝 걱정하는. 찔리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애써 아직은 아니다라고 자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저는 가끔씩 술을 끊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한 달, 네, 한 네, 달, 네, 두 달이면 네. 두 달 동안 술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상태면 중독이다까지 얘기하진 않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중독까지 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통제를 못하게 되면 이제 중독이라고 봐야 되고 네. 의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내성과 금단 증상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술을 마시는 이유는 즐거우려고 기분 맞아요, 좋으려고. 맞아요. 근데 내가 기분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 술을 마시는데 점차 음주량이 늘어난다면 네, 네, 그럼 네. 이게 내성인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술을 안 마셨더니 이게 뭔가 좀 뭐가 이상하네. 불편해. 허전해. 네. 막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막 손도 떨리고 그다음에 뭐 심한 경우에는 뭐 헛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이 해장술이라 그러면서 네, 먹는 네. 이유가 뭐냐면 그런 금단 증상 때문에 술을 마시면 금단 증상이 없어지니까 네. 그 숨기는 거군요. 숨기는 위에 거죠. 덮는 거군요. 그러니까 해장술을 마시는 것도 일단 알코올 의존까지 아. 간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해장술은 없는 건데.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군요. 술이 안 들어와서 생긴 금단 증상이 없어지는 건데 네. 해장술을 마시니까 마치 막 그 뭔가 머릿속이 안개처럼 막 그랬던 것이 거치는 것 같고 개운하게 느껴지거든요. 빨라지고. 네. 그러니까 나는 술 한잔 하니까 이제 해장이 괜찮은 되네. 거죠.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거 보면 왜 술 좋아하시거나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약간 좀 핑계거리로 만들잖아요. 텔레비전 보다가 무슨 광고 나면 야 저거 한잔 하고 싶다 이러고 네. 텔레비전 드라마 나와서 슬프면 야 슬픈 애 한잔 해야지 뭐 이런 뭐 얘기 그런 얘기 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핑계가 드라마 없어서 못 대사처럼. 마신다고. 지금 다들 그 비슷한 얘기를 많이 올라오셨고요. 네. 0738님이 회식이나 친구들 어른들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한 소주 3병 정도 드시는데 혼자서 편하게 드실 때는 한 병만 마셔도 금방 취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긴장 상태라든지 정신력 그래 정신력이었을 수 같은 것도, 있겠다. 그죠? 몸에 좀 영향을 아니에요. 미치는지 아니에요? 네. 혼자 마시면 빨리 마셔서 그런 겁니다. 같은 얘기도 안 양이- 하고 네. 이게 그래서 아까 그 속도 말씀하신 네. 그래서 영향이 혼술이 안 좋은 있군요. 거예요. 3702는 번호 뭐라고 하셨죠? 0738번 0738번님 잘 들으십시오. 혼자 속도를 너무 빠르시다. 네. 혼술은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길이에요. 맞아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마시니까 지금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니까 네네. 네. 이제 좀 빨리 마시니까 빨리 취해서 이제 한 병만 먹으면은 이제 취하니까 그냥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앞서 얘기한 대로 내성이 생기니까 이제 한 병 갖고 한 병 안 갖고 안 되는 되고 거예요. 2병, 네. 3병 늘어나게 그렇구나. 될 소지가 있어요. 조심하셔야겠어요. 이게 정신력이 아니었군요. 전 아니었구나. 정신력으로 버틴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약간 그러니까 긴장하는 긴장을 것도 하긴 있긴 하죠. 하죠. 네네. 하지만 여럿이 어울리게 되면 네. 뭐 얘기도 나눠야 되고 네네네. 또 잠깐 쉬는 시간이 네, 있어요. 화장실도 네. 갔다 와야 되고 뭐 이제 그러니까 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버텨야 되니까 네.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 물도 좀 마시고 다른 음식도 먹으면서 이제 본인이 조절을 하죠. 네. 근데 이제 혼자서 마시게 되면 그런 걸 못 하게 되니까.
그 보면 음주한 사람들이 다음에 뭐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오늘 힘든데 사우나를 갈까 뭐 이러면서 역시 술 마시고 나면 사우나를 해야 뭐 땀을 좀 독소가 빼면, 빠지고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저희가 잘 못 알고 있는 혹시 상식일런지. 네, 조금 위험할 수 있죠. 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술이 이제 뭐 소변이나 땀이나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다 이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여전히 높아 있는 상태에서 사우나에 가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면 좋아진다. 근데 네. 특히 이제 지병이 있거나 뭐 혈압이나 뭐 이제 뭐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혈관이 좀 이렇게 확장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좀 뜨거운 환경에 노출된다. 이러면은 혈압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그 딱딱한 바닥에 그럴 머리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술 드시고 난 다음에 사우나는 술이 완전히 깬 다음에 후에. 가는 게 좋고요. 예. 네, 네. 차라리 그러니까 수면을 더 취하거나 네, 네. 아니면 그 해장 음식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식사를 하시거나 네. 음식을 드시는 네. 게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벌써 훅 지나갔네요. 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좀 건강하게 음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 스스로가 애주가냐 알코올 중독 상태냐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게요. 네, 내가 혼자 술을 마신다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해장소를 찾는다든지 네. 술 마시는 속도가 좀 빠르다든지 네. 점차 음주량이 는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애주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휴간일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 술 마셨으면 이틀 동안 간을 좀 쉬게 해주는 것도 예. 네. 필요하고 네. 한 달 또는 두 달 이렇게 기간을 잡아가지고 네. 아예 이제 음주 안식월을 두겠다. 해보는 그 것도. 달에는 한 달 동안 그렇죠. 아예 안 드시는. 예,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내가 네. 이번 달은 나와의 약속이니까 내가 지켜보려고 해. 너네가 도와줘. 네, 네.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술 끊어볼 수 있다면 이거는 중독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스스로 술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건 중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주간지 이미 알코올 중독 상태로 간 건지를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 네, 번쯤 네.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신성원 아나운서가 오프닝 할 때 네. 오픈 멘트에 111 플러스 하셨잖아요. 네. 예, 일주일에 한 번 전화 드리기, 네, 한 달에 한 번 부모님께. 찾아. 술도 마찬가지네요. 일주일에 한 번 휴간하기, 그리고 네, 한 네. 달에 한 한 달에 번 한 번. 친구들한테 이제 그러네요. 절주라고 얘기를 어, 하기. 어. 이렇게 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예. 예, 실천을 해볼게요. 아무튼 잘 제어를 하시며 통제하시면서 건강하게 건강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남한테 네. 술 권하지 말고. 맞아요. 금요 건강 토크 시간 강북 삼성병원 박용훈 교수님, 개그우먼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 꾸며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